자, 이제 2차 방정식 또 베이직 문제 풀어볼게요. 85쪽에 316번. 2차 방정식이 두근이 a, 1이고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a랑 b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줄게요. 그럼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첫 번째에서 근과 계수 이용한다면 그러면 두근의 합 여기서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3이라서 우리가 요걸로 계산해 줘야 돼요.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x제곱의 개수로 나눠서 썼어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 얘가 3분의 1일 거고 얘가 바로 뭐가 돼야 되냐면 두근 a 플러스 1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럼 따라서 a는 얼마면 돼? 3분의 2면 되겠네. 그 다음에 곱은 이제 3분의 b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해주면 a가 될 건데 이때 a는 3분의 2니까 3분의 b는 3분의 2가 되겠네. 따라서 b는 2구나 이렇게 구해주고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 아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죠. 그럼 이제 갖다가 대입을 하면 따라서 2번에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여기서 조금 3이 거슬리지 않아? 그래서 양변에 마3을 곱하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데 여기서 2도 약분해볼까? 그냥 2의 배수니까.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자. 2로 나누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두고 풀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 준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도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공식 어떻게 구했었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였으니까 갖다가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 15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17번 볼게요. 여기서도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고 그럼 첫 번째 근각계수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서도 근각계수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럼 첫 번째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AO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AO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할 건데 이제 두근을 더하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여기 식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부호 바꿔서 3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을 구하자. 두근의 곱은 이게 두근이 이거랑 이거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곱해주면 되고 그게 여기서는 이제 상수항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에선 A, 여기서는 B라고 했기 때문에 A, B가 3이고 A 더하기 B가 3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는 A랑 B랑 곱한 게 마이너스 4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A, B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식 이용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 답은 17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일 때 그럼 이것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첫 번째 여기서의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렇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곱은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구나. 그럼 두 번째에서도 이제 근각계수 이용하면 이것도 이것 자체가 두근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써주면 되는 거야. 두근의 합. 그래서 두근의 합은 여기에서는 또 x의 개수 부호 바꿔서 써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 곱해서 여기서는 상수항 그대로 가지고 와서 A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구했고, 그런데 문제에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라는 거 구했고 알파 베타가 B라는 거 구했으니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식을 기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해본다면 기역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여기서 2랑 2랑 똑같으니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A는 그냥 B가 되겠다. 그럼 이제 니은은 전개해 줍시다. 니은은 전개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A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는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본다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가 되는데 이때 A는 B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A랑 똑같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서 AA 사라지고 A는 1이 되고요. B도 1이 되겠다. 따라서 두 개 곱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18번은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K 정수 K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 우선 이것도 우선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식은 2번이라고 할게. 그러면 1번에서 근과 계수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 바꿔서 2K-1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상수 그대로 K 플러스 3이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어진 식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주어진 식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2번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전개를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는 0이 되는데 뭔가 생긴 게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하지만 그 뭔가 짝꿍을 잘 맺어주면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쉽게 풀릴 수 있을지 짝꿍을 한번 정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왠지 지금 생긴 게 여기 알파 제곱 있고 여기도 베타 제곱 들어있고 여기 2알파 베타 뭐 만들어주면 딱 좋겠어? 그렇지.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 이용하자.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얘네도 모아놓고 쓰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좀 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고 얘는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합과 곱으로 표현되는 식이 만들어지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근과 계수에서 이용한 거 갖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2k-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고 얘는 또 2k-1은 0이 되겠네. 그럼 이거 물론 전개해서 계산해도 되거든? 전개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약간 선생님은 귀찮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해서 계산하지 말고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보자. 계산 말고 공통인수로 한번 묶자. 전개할 사람들은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하고 싶은 사람은 전개해라. 전개하고 싶음 해. 하지만 나는 전개는 안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수로 묶어주게 되면 2k-1로 묶고 그 다음에 2k-1 묶고 하나 남고 마이너스 k-4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2k-1 하고 k-4는 0이 되니까 따라서 k는 2분의 1 또는 k는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위에 있는 걸 본다면 정수 k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 4만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 이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가 될 것이고 이 식을 1번식,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한다면
1번식을 정리하면 전개해서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2가 되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가 지금 뭐였었냐면 B였고 얘는 A니까 따라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 두 번째 식도 전개하면 4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인데 이때 여기는 2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식을 써본다면 4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또 B, 그 다음에 얘가 A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4고, 여기서 A로 약분하면, A란다. 2로 약분하면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문자 두 개, 식 두 개 나왔고 얘네들 뭐 해주면 되냐면 연립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A 플러스는 1과 그 다음에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를 연립을 하자. 그럼 연립하면 이제 A랑 B 얼마 나온지 구해보세요. 그러면 A는 4, B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문제에서 A 빼기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7이 되겠다. 그 다음에 320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여기 뒤에 있는 상수 전부 다 a 플러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얘를 만족하는 걸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고 써볼게. 얘가 여기 부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랑 똑같잖아. 그러면 다시 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겠어?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부분이,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노란색 부분, 그리고 뒤에 부분 마이너스 알파 베타를 써준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2a, 얘가 a 플러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식으로 써본다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고, 이건 그냥 전개해서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 해서 얘는 곧 a의 2차 방정식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4고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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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4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은 0이 될 테니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a는 1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의 a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을 더해 준다면 답은 4분의 3이 되겠다. 2번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또 근각예술 관계 이용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알파 베타는 2가 될 것이고, 지금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를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왠지 지금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들 뭐 해주고 싶게 생겼니? 그렇지,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싶게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이 부분을 공통인수로 묶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로 얘네들을 묶어준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만 남겠지. 이왕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로 뭐도 해줄 수 있겠어요? 묶어줄 수도 있어요. 뭐 안 묶어주고도 문제 풀 수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묶어볼게. 알파 더하기 하고 1,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었냐면 K였고 얘는 2였다.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3K가 될 것이고요.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12라고 했으니 따라서 K는 4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K가 왜 나왔지 근데 갑자기? K가 4구나.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해야 되냐면 따라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야 하고 얘 공식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해주면 되는데 K는 4라고 했으니까 지금 합이 얼마냐면 4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갖다가 대입해. 얘는 4, 얘는 2, 얘는 4.
그럼 계산하면 답은 4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21번. 이제 여기서 두근의 차가 4라고 했으면 이거 우리 앞에 개념 익힌 문제에서 똑같이 풀었어. 어떻게 풀었었냐면 하나를 알파라 두면 두근의 차가 4란 얘기는 하나는 알파 플러스 4라고 두자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하자. 그럼 문제에서 두근의 합 구하면 2K가 될 것이고 걔가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즉 2K는 얘 계산해서 2알파 더하기 4니까 여기서 K로 약분하면 K는 알파 더하기 2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여기서 두근의 곱은 여기 뒷부분 상수 전부 다 써주면 되니까 K-2는 두 개를 곱해주자. 그러면 여기서 K는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플러스 2라는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K와 여기 있는 K가 어떻게 똑같잖아. 그럼 이제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이거예요. 그럼 따라서 알파 플러스 2는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2 계산해주면 되고, 알파 제곱 하고 얘 이쪽으로 다들 이항시켜준다면 플러스 3알파, 뭐야 2는 없어지네? 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로 묶어주면 알파 더하기 3은 0이 될 것이고, 여기서 알파의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알파는 0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K도 사실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K는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의 K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의 차가 4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똑같은 문제다, 그치?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면 여기서 또 두근을 뭐라고 두자? 두근을 하나는 알파 플러스 4라고 두자.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이용해서 두근의 합을 먼저 구하면 두근의 합은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부호 바꿔서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m이라고 쓸 수 있고 두근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m은 2알파 더하기 4가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예쁘게 써보자면 3m은 2알파 더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을 이용하자. 두근의 곱은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전부 모조리 다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은 하고 두 개를 곱하세요. 그럼 계산하면 얘는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은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가 되겠네. 그럼 이제 애들이 고뇌에 빠질 거야. 선생님 이거는요 아까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되게 깔끔하지 나오지가 않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뭐냐면 m을 알파로 표현해서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알파를 m으로 표현해서 대입하거나.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 m으로 표현해봤는데 m을 대입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실수 m의 값의 모든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m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알파를 m으로 표현해서 m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여기 주어진 이 부분을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의 식을 다시 바꿔줘야 돼. 기억의 식을 3m-5는 2알파라고 한다면 따라서 알파는 2분의 3m-2분의 5로 바꿔준 다음에 이거를 이 식을 니은에 대입을 해야 돼. 그래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 2m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은 하고서는 2분의 3m 마이너스 2분의 5를 제곱하고 플러스 4에 2분의 3m 마이너스 2분의 5를 진짜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계산을 하면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하면 4분의 5, 3, 15m인데 거기다가 2를 곱할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5, 25 더하기 4로 4 곱해주면
4 그냥 안 곱할게. 그냥 2분의 4, 3, 12m 마이너스 2분의 5, 4, 20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 4를 약분해야 뭔가 계산이 조금 깔끔하게 되지 않겠냐 해서 양변에 4를 곱하자. 그러면 양변에 4를 곱하면 8m 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4, 7에 28, 9m 제곱 마이너스 30m 플러스 25 더하기 4를 곱했으니까 24m, 4를 곱했으니까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6m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어요. 그리고 8m 제곱은 이항하면 m 제곱 이쪽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6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m이랑 계산해서 플러스 10m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8도 이항시킨다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8이 되어서 얼마냐 그러면은 13이 되지. 플러스 13은 0. 그럼 이제 어차피 여기서 근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실수 m의 모든 값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m의 곱을 구해야 돼. 그럼 m의 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의 두 근을 m1, m2라고 한다면 결국 이게 m의 값이지 않을까. 그러면 m1이랑 m2 곱한 거는 근과 계수 2에서 13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냥 1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거는 요 방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22번 보면 또 두 근의 차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두 근을 하나는 알파 더하기 4라고 두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에서 근과 계수 이용하면 두 근의 합. 그래서 k 여기 앞에 k-4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k 플러스 4는 두 근을 더한 거랑 똑같겠구나. 그러면 얘는 2알파 더하기 4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2알파라는 거 얻어낼 수 있겠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알파다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써주고 두 번째에선 두 근의 차가 이번엔 d라고 했거든. 그러면 d라고 했으면 2번 하기 전에 우리 곱을 아직 안 했구나. 자, 곱을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곱을 구하면 여기서 상수니까 마이너스 4는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4가 되어서 여기서 사실 알파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플러스 4는 0이니까 인수분해 되어서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따라서 k는 4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으니 그거를 대입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k 대신에 넣으면 8x 플러스 4는 0이 되겠어. 근데 어차피 여기서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두 근을 뭐라고 둘까? A, B 사용 안 했지. 여기서 두 근을 A, B라 두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근의 차니까 A-B를 구하고 싶은데 어차피 제곱을 구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B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또 구해. 합은 여기 8 개수 8에 여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합은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은 어떻게 되냐면 4는 A, B가 되겠다 이거야. 근데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D제곱, 두 근의 차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두 근의 차의 제곱이면 A-B의 제곱인데 이건 우리가 곱셈 공식 이용해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였어? 그렇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구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8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에서 88에 64 마이너스 16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48 나와요. 따라서 답은 48. 그 다음에 323도 사실 앞에 있는 개념 익힌 문제랑 너무 비슷한데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여기서 두근 알파 베타 그 다음 여기서는 알파분의 베타분의 1 그럼 첫 번째 근과계수 이용하자 또 근과계수 이용하면 두근의 합
여기서 두근의 합이 그럼 뭐야? 이번에는 3이랑 A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해서 합, 곱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합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분의 A. 근데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었냐면 3분의 1. 그래서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에서는 두근이 알파분의 1이니까 여기서의 합은요. 어쨌든 간에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부호 바꿔서 2는 맞는데 두근 자체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고 써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곱 자체는 여기서 상수항 b를 써준다면 b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두근 자체를 곱하고 더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준다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얘는 알파 베타분의 1.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부분을 이용해준다면 알파 베타는 3분의 1. 그다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라서 여기는 3, 3은 약분이 되고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베타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분의 1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3분의 1에 바로 역수라서 그냥 3이 되는 거야. 따라서 b는 3이구나. 그럼 답 구하면 3에서 2 빼서 합은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근과 계수 이용하자 이거야. 그럼 첫 번째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마합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하면 얘는 2분의 3이 된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분의 6이 되어서 그냥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지금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6분의 a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 뭐가 돼야 되면 6분의 b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거 똑같이 계산하면 돼.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하면 얘가 3이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얘네 둘이 약분하면 얘는 2가 되겠죠. 근데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6분의 a다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알파 베타 분의 1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지금 여기서 얼마냐면 3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은 6분의 b라는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b는 얼마면 되냐면 2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두 개 더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잘못됐네 또. 여기가 2분의 1이구나. 근데 걔가 얼마라고 했냐? 마이너스 6분의 a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여기서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이거의 두근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 마이너스 b다. 알파 분의 1 곱하기 베타 분의 1은 a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다 이용해주면 되고 그럼 b분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다. 따라서 a는 b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분의 1은 a니까 따라서 b분의 1은 a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해준다면 따라서 b분의 1은 b의 제곱인데 그럼 b의 세제곱은 1이 되어서 b는 1이 되겠죠. 따라서 a도 1. 그러면 두 개 더하면 2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324번은 패스할게요. 이거 진짜 똑같은 문제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이것도 개념 익힌 문제 찾아보면 돼. 개념 익힌 몇 쪽이냐면 4-6 페이지 75쪽 찾아보면 완전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25번 한번 풀어볼 건데 아마 325번을 이제 우리가 계속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근과계수 이용하자라고 해서 문제 풀면 아마 안 풀렸을 거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근각계수 이용한다면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m은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m은 a분의 2라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곱 이용하자면 마이너스 m은 a분의 b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 문자가 벌써 3개야. 그런데 식이 좀 안 풀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기 똑같이 1번식, 2번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m과 n을 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자. 이거에 어차피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을 얻어낼 수 있냐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너네가 얻어낼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이것도 3분의 1도 대입을 하면 되면 똑같이 얘도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거든. 아, 그럼 문자 2개, 식 2개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번식에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그러면 A 플러스 2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A로라는 식이 얻어내지고, 두 번째에서는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해. 그러면 9분의 1B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A는 0이 되겠죠. 여기서 양변에 9를 곱하면 B 마이너스 6 플러스 9A는 0이 되겠죠. 따라서 9A 플러스 B는 6이니까 문자 2개, 식 2개가 되어서 얘네 둘을 연립을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랑 9A 플러스 B는 6을 연립을 하면 우리는 A를 구할 수가 있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M과 N을 구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 1번식에 다시 뭐를 대입하냐면 A는 1과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서 다시 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번식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냐? x제곱 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x는 3이 되니까 여기서 또 다른 해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원래 주어진 거였으니까 3이 되겠네요. 따라서 m은 3. 그 다음에 이제 2번식에다가는 a에다가 또 1,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또 대입을 하면 이제 2번식은 어떻게 되냐면 2번식이 여기 있었으니까 다시 써본다면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해주면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또 다른 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분의 1이 주어져 있으니 얘가 또 다른 해가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mn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